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모바일 인프라 팀장 양종한입니다. 오늘 5G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2020년부터 5G 융합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추진할 예정인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에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및 28GHz 주파수 대역 활용 서비스 등에 대한 실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공, 민간부문 수요자 중심의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고 참여 기업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11월 과제기획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 12월 공모 추진, 그리고 내년 2월 세부 과제별 협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 담당자분들께서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과 수요조사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수요조사 설명회를 통해서 각 세부 사업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해장이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프로젝트 수요조사 설명회 중 MEC 기반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의 설명을 담당한 NIA 모바일 인프라 팀의 최민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담당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은 그 5G MEC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업 추진 내용, 마지막으로 추진 체계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5G B2B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G MEC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공공 부분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융합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공공 분야의 5G 융합 서비스 확산과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두 가지 세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부 목적 중 첫 번째는 5G MEC 기반의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다음 세부 목적으로는 5G 기지국, 코어망과 같은 5G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된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등 생태계 조성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저희 사업에 내년도에 참여하시는 그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과제별로 약 30에서 50억 원 규모의 그 정부 출연금, 과제별 정부 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 정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밑에를 보시면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기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과제 수행 기간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협약일로부터 내년 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 과제 수행이 끝나고 나면 과제 결과 보고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해 2월 전까지 사용하신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그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요. 지금 뒤이어서 다른 사업들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직 미정이긴 사항이긴 하나 저희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참여하셨을 때 저희가 그 과제를 검토하는 후에 필요하다면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단년도 형태로도 과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5G MEC 사업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요. 21년도 사업 분야라는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올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6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저희 사업에서 공모 안내서가 나갈 예정이고요. 우선 대표적으로 잠깐 두 대표적인 과제를 소개를 드리면 2번 스마트 캠퍼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디지털 가상 교육 환경을 구축을 하고요. 그 5G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캠퍼스 실현을 위한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고 선도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 캠퍼스 같은 경우에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지는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6번 스마트 항만 과제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항만 과제에서는 기존에는 그 컨테이너를 옮기기 위한 크레인을 사람이 직접 크레인에 탑승해서 조작을 했는데요. 저희 과제를 통해서 그 크레인을 5G MEC를 통해서 자동화하고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왼쪽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G 신기술 기반의 융합 서비스를 공공 부분에 선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과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지원 분야는 저희 5G 신기술 활용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저희가 접수해 주시는 수요조사 내용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시장 발굴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저희 사업에서는 약 6개에서 7개 과제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정 과제에 대해서 저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참여해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구분 부분 보시면 5G 신기술을 활용하는 장비사나 SI, NI사, 그리고 이통사, 서비스사 등이 저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엔 수요 기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요 기업은 공공 분야, 그리고 수요 기관, 그리고 이와 같은 5G 신기술을 활용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의 추진 체계 및 절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사업 추진 전략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원이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과기부의 기본 계획에 따라서 실제 사업 세부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한된 수요조사 과제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사업심의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위원분들이 과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밑에 보시면 수행기관들이 있는데요. 오늘 수요조사를 제안을 해주시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다면 여기 보시는 수행기관으로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셔가지고 과제를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 수요 조사 절차 및 수요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금 있다가 저희 사업별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선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발표는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다려 주시면 다음 5G B2B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 발표를 맡게 된 NIA 미래 네트워크 센터 김우진 선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발표를 사업 개요, 주요 사업 내용, 추진 체계 및 절차 순으로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사업 개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22년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 목적으로는요. 제조, 의료, 자동차, 물류 등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도메인 분야의 5G 신기술 기반 산업 융합을 통한 민간 B2B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공동 투자를 통해 5G 융합 서비스 민간 확산 및 산업 융합을 선도하고자 하고 있고요. 특히 수요 기업에서는 사업 효율성 제고, 공급 기업에서는 사업화 상용화, 레퍼런스 확보,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사회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저희 민간 사업을 서비스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공동투자 PPP를 통해 5G B2B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고요. 5G 신기술 기반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접목하여 사업 융합을 통한 B2B 시장 활성화 촉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 지원 규모는 총 40억 원 지원하며 2개 사업에 대해 15억에서 20억 이내로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총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 부담금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지원 기간은 차년도 협약월부터 하여 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을 하고자 하고, 지원 내용은 5G 신기술 기반의 민간 B2B 서비스 발굴 적용, 표준 템플릿 개발 등 비즈니스 모델 정립을 통해 서비스 확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과제에 대한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신 조건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MEC 5G 포럼 등에서 5G 신기술 장점 활용 및 성과 적기 실현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후보 분야를 협회와 같이 마련하였고요. 이를 심사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요 조사 후보 분야는 제조, 자동차, 헬스케어, 물류유통, 보안안전, 디지털 워크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이를 통해 5G 신기술 산업 융합 서비스의 시장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기술성, 사업성 높은 2개 사업을 선정코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정 과제에 대해 공모 수요, 공급 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G B2B 서비스를 사업화, 상용화하고자 하는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저희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급 기업의 경우 장비 제조사, SI 네트워크 제조사, 이동통신사, 서비스사 등 5G 신기술 활용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공급 기업을 지정하고 있고요. 5G 신기술 활용한 5G B2B 서비스 발굴 적용 및 표준 템플릿 개발 등 비즈니스 모델 정립할 수 있는 기업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업의 경우
민간 산업 기업 등 수요 기관과 해당 5G 신기술 활용한 5G B2B 서비스 도입 및 활용을 수용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G B2B 활성화 및 추진 체계 및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분과 동일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절차는 다음 진행 사항에서 발표한다고 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문희천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저에게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 접수는 해당 5G 프로젝트 @ria.kr 5G B2B 접수 기업명으로 접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동욱 수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에 수행되는 5G 28기가 산업 융합 확산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 개요, 사업 추진 내용, 추진 절차 및 체계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표는 국내 이제 세계 최초로 5G를 2019년 4월에 상용화했습니다. 현재까지는 3.5기가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나 5G다운 28기가 사업 관련 산업 융합 모델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인으로는 28기가 주파수 감쇄 특성 때문에 5G 28기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고 관련 상용 제품 킬러 비즈니스 모델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수요 공급 기업 간의 협업 기반으로 이제 민간 산업의 28기가 산업을 위해서 B2B 핫스팟 구역의 성공 모델을 마련코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투자 마중물을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조선산업 교육 현장 등 28기가 핫스팟 구역 대상으로 다양한 민간 산업에서 28기가 산업 융합으로 성공 사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8기가 전파는 3.5기가에 비해 간섭에 약하고 강한 직진선과 짧은 전파거리 때문에 또 불구하고 28기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28기가 관련돼서는 전송 속도는 3.5기가에 비해 한 3, 4배가 빠르기 때문에 5G다운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지원 규모는 22년 사업비는 총 40억에 2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20억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조건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 개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용해서 민간 부담물 비중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단말 인프라 구축하고 5G 융합 서비스를 산업에 적용하고 확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22년 협약 원로부터 1차로 이제 22년 12월 30일까지 지원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서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산업 분야는 1차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제한된 이제 서비스 과제를 통해서 지정 과제를 선정하고 그 심사하고 전략 산업 적용 분야를 2개의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28기가 기술적 특징을 고려하면 다양한 교육, 조선, 산업, 소매, 제조, 핫스팟 현장에서 적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개의 산업 서비스에 3.5기가 그리고 28기가 과제가 중복적으로 제한될 경우에는 시장
발굴이나 확산을 위해서 기술성, 사업성 등 높은 수요 시장을 하나만을 선정하여 그 내역 사업에 대한 차별화를 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28기가 서비스 적용 예상인 이제 민간 수요처 기관과 관련 이제 서비스 단말, 인프라 등 공급 기업이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제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 기관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따라서 이제 사업비 민간 부담금 매칭 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참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활용 사례는 예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체계 및 절차입니다. 28기가 사업은 이제 가계정통부에서 정부안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전담기금으로 사업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 과제는 이제 과제기획위원회를 이제 두고 제안과제를 분류하고 지정과제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정과제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콘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아마 이제 다시 안내드릴 예정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월 5일까지 안내된 이메일로 그 부침 1-1과 2에 대한 과제 신청서랑 과제 요약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타 문의사항은 지금 담당자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3개 내역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프로젝트 수요조사 과제 요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시고 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실 수 있는지 제가 화면을 보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꼭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따 채팅으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프로젝트 수요조사 계획안을 저희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는 저희 모바일 인프라팀의 양종환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와는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저를 포함한 다른 두 분께서 그 MEC 사업, B2B 사업, 28기가hertz 사업에 대한 각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수요조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하셔야 할지 궁금점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화면 보시면서 각 세 가지 사업이 크게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5G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 방안이라는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추진 방안에는 보시면 그 MEC 사업, 좌측에 MEC 사업, 중간에 B2B 사업, 그리고 우측에 28GHz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방금 들으신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각 사업이고요. 이 각 사업을 저희는 내역 사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좌측에 있는 MEC 사업과 중간에 있는 B2B 사업은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가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28GHz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역 사업 3번으로 그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전문기관으로서 과제를 담당을 해주시게 되고요. 이와 같이 세 가지 사업이 있다는 점을 본 화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세 가지 사업은 그 사업별 추진 목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5G 기술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프로젝트 참여 내역별 추진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5G 그 프로젝트 내역 사업별 구분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가로축을 보시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세로축에서 보이는 숫자들은 그 각 5G 사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한 그 세로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그 수요처, 그러니까 본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활용하시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공 부분에 포함되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그 가로축 중에 좌측에 MEC 사업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ME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무관합니다. 3.5GHz 대역이나 뭐 4.7GHz 특화망 대역 아니면 28GHz 그 주파수 대역도 저희는 그 MEC 사업에서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구분은 하지 않고 공공 부분의 수요처가 지원을 하신다면 저희 MEC 사업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민간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민간 부분에서는 그 사업에서 사용하실 5G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6GHz 이하 대역, 그러니까 3.5GHz 또는 4.7GHz 특화망을 사용을 하신다면 NIA의 B2B 사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6GHz 대역 이상 28GHz가 주가 되겠죠, 송님? 네. 예. 이 대역을 활용을 하시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시는 28GHz 사업에 지원 그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역사업 목록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MEC 사업이라고 지칭한 그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손도 적용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B2B 사업이라고 지칭한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저희 NIA가 주관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28GHz 사업이라고 지칭한 28GHz 산업융합 확산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에서 담당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진행하는 그 수요조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수요조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사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5G MEC 및 28GHz 주파수 등을 활용하는 공공 민간 부분의 융합 서비스 과제를 자유롭게 발굴하고 기획하셔서 저희 쪽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는 거고요. 그 내용, 구체적인 세부 내용으로는 과제에 대한 개요, 그리고 서비스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그 과제를 통한 기대 효과 및 확산 계획을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12일 화요일부터 다음 달 11월 5일 금요일 25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사 대상에서는 저희 5G 융합 서비스의 적용 대상인 수요처와 융합 서비스의 개발 운영 주체인 공급처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요처와 공급처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요. 먼저 수요처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이거나 5G MEC, 5G와 MEC 인프라를 활용을 희망하고자 하는 민간 부분이면 수요처로 저희가 다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처는 5G나 5G MEC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거나 꼭 5G나 MEC 인프라가 아니더라도 IT 융합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공급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조사와 수요조사 이후의 과제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요조사 10월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는 1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1단계 수요조사가 10월에 끝나고 나면 저희 앞서 수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제출해 주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NIA와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과제기획위원회를 꾸려서 제출해 주신 그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우수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신규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그를 각 앞서 말씀드린 3개 내역사업별로 과제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오는 12월 또는 내년 초에 3단계
공모 추진 단계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저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내역 사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공모 안내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그 절차는 이 3단계 공모 추진 단계에서 진행이 되므로 유의하셔서 저희 그 사업 공고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1, 2, 3단계 그 절차를 진행된 다음에 저희 과제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과제 협약 이후에 내년 2022년부터 저희와 과제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제별 추진 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와 함께 그 과제 협약 및 착수의 접수를 내년도 22년 2월에 하시게 되고 협약 이후에 내년도 12월까지 실제 과제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나이파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에서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개념간 진행하실 수 있나요? 잠깐 그러면 28기가 사업 관련돼서 그 협약 사업 진행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8기가 사업 관련돼서는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대신에 이제 1차년도 진행하고 바로 이제 2차년도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 1차년도 끝나는 시점 무렵에 중간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평가 통해 가지고 문제되지 않는 사업이라 그러면 최대 2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사업별로 지원 기간을 상회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향후 일정 및 문의처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난 12일부터 수요조사 시작이 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요조사서 제출은 오는 11월 5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출해 주시는 방법으로는 그 공문으로 받으셨을 그 파일에 있는 수요조사 신청서와 과제 요약서를 작성하셔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제출해 주시는 제출처는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전자문서 그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보시는 5G 프로젝트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서는 문의사항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부침 1-1부터는 저희 그 프로젝트 수요조사 과제 신청서 양식을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과제 신청서 같은 경우에 먼저 상단에 그 생각하시는 과제명을 작성을 간략히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있는 희명 분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3개 내역 사업 중에 어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지에 따라서 한 가지 사업에 선택을 하셔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관 유형, 앞서 말씀드린 수요처이신지 공급처이신지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주관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저희 과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경우에 그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어디인지 작성을 해주시고 그 주관기관의 과제 책임자가 누구신지 기재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생각하시는 과제 기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안하시고자 하는 과제의 과제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는지 여기 과제비 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과제 신청서의 붙임 파일인 과제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 과제 요약서 양식이 실제적으로 어떤 과제를 제안을 해주시는 건지를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파일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 사업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워드 프로세서로 지워주시고 이 부분에 그 사업명, 과제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사업 개요, 전반적인 사업 개요를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에는 뭐 추진 목표나 추진 배경 그리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서비스 내용에는 그 과제 개발 완료 후에 제공될 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를 기술을 해주시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분해 주시고 그 대상 그룹별로도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도
함께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은 사업 범위가 됩니다. 그 본 사업에서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내용 및 범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신기술들이 적용되는지를 써주시고 제반 시스템 구축 내용도 같이 기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과제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계신지, 어떤 분석을 하셔야 되는지도 명시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 내용도 함께 기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에서는 기대 효과 부분인데요. 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프로세스 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라던가 이런 효과들을 가능한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대 효과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제안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부분에서는 그 서비스 운영 방안과 추후에 타 기관이나 타 지역으로 어떻게 확산시키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 작성해 주실 때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를 본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첨부 파일로 공문으로 받아보셨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3가지 내역 사업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부침 2번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제가 수요조사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궁금하신 점들이나 저기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카카오 TV, 그 다음에 유튜브 채팅란을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저와 저희 수석님께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보이실까요? 어디? 유튜브. 예, 먼저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부터 저희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고성경 팀장님께서 수요 조사 시 요청 과제를 3개 중 선택해서 제안하여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은 제안을 할 때 한 기업에서 3개 내역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에만 제안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 맞으실까요? 여쭤보신 내용이? 네.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 우선 저희 신청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과제 신청서에 희망 분류가 있고 3개 내역 사업 중 택 1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3개 기본적으로 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제안해 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희망 분류를 택 1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 가지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과제 신청서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안하실 과제의 내용이 상이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면 희망 분류를 분리하셔가지고 여러 개의 과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예. 다음으로 인증 요정님께서 작성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5G 융합 서비스의 발굴 사업은 표가 비어 있고 다른 사업은 22년 착수로 되어 있는데 5G 융합 서비스 발굴 사업도 22년에 시작하나요? 제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5G 융합 서비스 발굴 사업 포함해가지고 3개 내역 사업 모두 내년 22년도에 착수합니다. 동일하게 착수를 하고요. 예,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진성님께서 여쭤보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은 수요 조사서 작성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셨네요. 저희 수요 조사서 저희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서 과제 요약서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작성 분량은 저희는 가능한 간략히 그 제한 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 과제 분량을 저희가 규정하고 있진 않고요. 저희는 뭐 그 과제에 대한 설명만 해주실 수 있다면 뭐 2페이지, 3페이지 내외라도 저희는 무방하고요. 그 수요조사서 과제 요약서를 작성하시는 데는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고 어떤 과제를 저희와 함께 진행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만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성님께서 다음 질문으로 2021년도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스마트 산단이 있던데 어디 산단인지 알 수 있겠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곳에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산단은 여수하고 울산 산업단지 2곳에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고성경 팀장님께서 다시 또 질문 주셨는데요. 민간 확산하고 28GHz 과제 관련해서 현물이 정부 출연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다고 했는데 퍼센테이지나 비율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수석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물 출자금 관련, 정부 출자금 관련돼서 민간 부담금 비율은 아직은 좀 협의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보통은 이제 정보통신연구개발 규정에 준용해서 민간 부담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 비율로서는 보통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10%, 20%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좀 더 가기부랑 논의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물이 정부 출연금을 초과한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 부분은 이제 조율해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수석님. 예, 다음으로 김형수님께서 수요 기업인 경우에 개발 내용이나 비용에 대한 산정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요 저희가 우선 앞서 말씀드리면서 수요 기업, 수요처와 공급처를 저희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 저희가 12월에 진행할 공모 단계 이전인 지금 수요조사 단계에서는 수요처든 공급처든 그게 지금 저희가 구분이 사실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이라도 그 개발 내용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고 계신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요 기업이라도 그 비용에 대한 산정은 해 주셔도 된다. 그리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OSH님께서 5G 융합 서비스 발굴 사업의 경우 21년도에는 6개 모델이 지정되었는데 22년도 모델은 지정된 건이 없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22년도 모델은 저희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는 과제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도 서비스 모델을 저희가 지정을 할 거고요. 현재로서는 지정된 모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 개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와 연동되기 때문에 6개에서 7개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고성경 팀장님께서 다시 여쭤보셨는데요. 과제 내용이 28GHz도 가능할 수 있고 특화망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이 중 무조건 골라야 하는 건지 여쭤보셨다고 하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수석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 28기가 사업도 가능하고 특화망 사업도 가능하다 그러면 둘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성에 대한 차별화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 분야에 어떤 것들이 지금 확산이나 아니면 시장성, 사업성 그걸 고려해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염두하고 과제를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OSH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28GHz 사업의 경우 2000년도 사업 추가 진행 시 예산은 기존과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느냐라고 하셨는데 수석님께서 질문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이 부분도 2000년도 28기가 사업은 20억으로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OSH님께서 수요 조사서 작성 시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 수요 조사에서는 저희가 그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평가하시는 거랑 그 비용에 대한 구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가중치를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안 가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증요정님께서 산단에 적용하지 않고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5G 융합 서비스 형태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대상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산업단지에 적용하지 않고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희가 올해 MEC 사업의 21년도 모델 중에 한 곳이 산업단지여서 저희가 산업단지에 과제를 진행을 하는 거지 그 내년도에 진행될 그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제한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자유롭게 발굴하고 제안해 주시는 게 본 수요 조사의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하지 않으셔도 여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연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요조사 신청서는 NIA 홈페이지에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저희 NIA 홈페이지하고 나이파 공지사항에서도 올려놨습니다. 예, 저희 나이파와 저희 NIA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보시는 수요조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예, 다음으로 OSH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수요조사에 참가한 기업만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가 수요조사에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올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진행된 공모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조사를 저희가 참여를 독려를 드리고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올 12월 또는 1월에 진행된 공모사업의 서비스 모델 지정에 있어서 본 수요조사에서 제안해 주신 과제 모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수요조사에 참가해 주실 것을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류성종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과제 비중 및 자체 부담금은 꼭 몇 % 이상 기준이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수석님 말씀해 주셨겠지만 내년도 그 사업 공모에 실제적으로 참여함에 있어서 자체 부담금에 대한 기준은 현재로서는 정해져 있진 않고요.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NIA 그리고 나이파가 같이 협의하면서 사업별로 저희가 좀 구체화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수요조사 단계로서 그 과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실 과제 내용에 좀 편안하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제 제안서 작성해 주실 수요조사서 작성해 주실 때는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자체 부담금 %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카카오 TV로도 질문을 주셨는지 봤는데, 예. 카카오 TV로는 질문 주시는 분 없네요. 예. 저희가 오늘 그 수요조사 설명회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저희 사업 담당자들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지만 물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오늘 그 각 사업 발표 때 말씀드린 수요조사 문의처로 저희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되면서 5G와 MEC 그리고 28GHz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저희 사업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수요조사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이나 기업분들, 기관분들께도 본 수요조사 설명회 그리고 저희 5G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저희 오늘 수요조사 설명회는 마치고자 하는데 저희 괜찮으실지 한번 말씀 더 주시겠습니까? 질문 더 있으시면 지금 질문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궁금하신 점들은 지금까지는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송님 좀 따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5G 융합 서비스 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 수요조사 설명회는 마칠 거고요. 다른 궁금한 점이나 질의사항도 있으시면 NIA와 나이파 홈페이지에서 저희 수요조사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고 그 자료에 있는 문의처로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수요조사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